안녕하세요. 이야기 소매상 김콜배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영화 하나 추천드리면서 제 감상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고요. 일상이 지금 무료하다. 내가 어디에서 재미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 저는 이번에 여행 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한 번 더 봤고요. OTT 서비스가 이 영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끼고 살면서 아이패드 같은 거 끼고 살면서 두고두고 잠들기 전에 하루 마무리할 때 피곤했다 싶으면은 몇몇 장면들 보고 잠들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 정도로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영화예요. 심야식당이나 고독한 미식가 혹은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지만 어떤 인물의 주인공의 하루 일상에서 찾는 소소한 행복이라든지 아무렇지 않지만 뭔가 울림을 주는 이런 류의 소설이나 수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칸 영화제에서 이제 나무주연상을 야쿠쇼 코지가 이제 수상을 했죠. 근데 이 70에 가까운 일본의 대배우가 정말 인생에서 진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찍었구나라고 하는, 저는 쉘리 댄스에서부터 이 배우를 좋아했던 터라 더욱 좀 반갑고 제 일도 아니지만 너무 뿌듯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특히나 마지막 장면에서 롱테이크 야쿠쇼 코지가 이 얼굴을 비추는 운전을 하는 와중에 드러나는 이 표정과 이런 꽤 긴 롱테이크 씬에서는 나무주연상 줄만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야쿠쇼 코지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줄거리부터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정말 간단해요. 한 남자가 도쿄 화장실을 청소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하루에 잠을 깨가지고 그 남자가 일을 하고 일을 마무리하고 잠에 드는 그 하루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영화입니다. 물론 후반부에 일종의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좀 이 계속되는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라고 말씀드릴 거는 이게 답니다. 그럼 이 간단한 줄거리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받고 특히나 저는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이토록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가에 대해서 키워드 몇 개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영화 제목이기도 한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감독은 관객들한테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루가 퍼펙트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퍼펙트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 본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정말 오늘 하루 완벽했어, 충실했어 라고 하는 하루가 어떤 하루를 살았었을 때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나는 저렇게 충실한 하루를 살고 있나? 퍼펙트한 기분이 들었다는 삶을 살고 있나? 라고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히라야마 상은 굉장히 단조로워 보이지만 하루 일상을 빼곡히 채우는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루틴을 실행해 나가죠. 묵묵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출근할 때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개는 이런 자세라든지 방법, 순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매번 보다 보면 반복되고 출근할 때 자기가 도구를 어떻게 챙기는 거, 예를 들면은 현관문 입구에 이렇게 도구함이 있는데 열쇠, 시계, 지갑 이런 것들이 놓여 있고 그 순서마저도 내가 탁탁탁탁 짚고 나가가지고 미션, 내가 하루를 충만하게 살았다는 기분이 들게끔 이것들을 수행해 나가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한번 보고 오늘의 날씨를 보면서 이렇게 음미하고 웃고 웃음 짓고, 그럼 저도 웃음이 슬 나요. 그리고 챙겨뒀던 동전을 꺼내가지고 집 앞 주차장 조그만한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자판기를 이렇게 동전을 넣고 커피를 꺼내고 차로 이동을 하면서 차 문을 열기 전에 땁니다. 캔을 딱 따가지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기 전에 한 모금을 합니다. 하고 숨과 함께 들이켜가지고 이렇게 느낀 다음에 탁 놓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테이프 있죠. 아날로그 테이프를 꺼내가지고 오늘은 뭘 들을까 이렇게 고르는 재미를 음미해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넣고 이동을 하면서 음악을 쫙 즐기고 이제 업무에 탁 들어갑니다. 이 하나하나를 수행할 때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
그는 그의 삶,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그런 걸로 채워가는데 이미 익숙해온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때 너무나도 즐거웠던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빼곡히 뭔가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충만함이 영화 내내 이어지죠. 무조건 하루를 이렇게 히라야마처럼 빼곡히 채웠다는 게 퍼펙트하다는 건 아닐 겁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히라야마라고 하는 극중 인물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정해놓았던 그 루틴대로 하면서 뭔가 충분히 느끼는 거를 퍼펙트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은 거죠. 퍼펙트의 정의를 내 스스로 어떻게 내리고 있지? 라는 질문을 관객들은 어느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행복의 정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루틴과도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루틴들 빼곡하게 이제 채우는 거는 뭘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행복을 위해서인 거죠. 그렇다면 행복의 정의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행복은 누가 말하기로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빼곡하게 채울 때 그 빈도를 잘게 쪼아가지고 그 빈도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이제 채우면 삶이 퍼펙트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쪼갠 빈도에 뭘 해야 내가 행복한지를 아는 인생, 퍼펙트 데이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출근하기 전에 그 커피 한 모금, 테이프를 선별해서 끼워가지고 듣고 갈 때 행복,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볼 때의 즐거움,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업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땀도 젖고 오물도 묻고 했을 테니까 하루를 목욕탕에 가서 한 30분 정도 보내면서 씻고 나와가지고 선풍기 바람 쐬고, 그리고 퇴근한 길에 자주 들리는 선술집에 가가지고 그 미즈와리라고 하나요? 그 물에 뭐 이렇게 술 좀 탄 거 가지고 한 모금 들이키면서 야구 경기도 보고 스모 경기도 보고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모든 잘게 쪼갠 빈도들이 히라야마의 하루를 채우고 있고, 그걸 보는 내내 행복함과 동시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40 넘게 살아오면서 타인에게 전시하려고 뭔가 내 행복감을 좀 선별해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좋아하고 즐기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하면 작지만 자주자주 즐거운 것들이 내가 몇 개가 있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루를 쪼개가지고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들 체험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찾는데 좀 게을렀던 거 아닌가? 라고 돌아보게 되고요. 이게 단순히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에서 그쳤다면 좀 찝찝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영화는. 영화 끝나자마자 나 가가지고 내 취향을 전시하려고 이걸 선별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한번 찾아봐야지, 리스트도 좀 만들어봐야지,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어서 빨리 선별해가지고 실행해봐야 되겠다, 내일부터라도 채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파민을 좀 불러일으키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퍼펙트 데이즈라고도 연결되는 두 번째 키워드, 행복의 정의라고 하는 거, 어떤 걸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키워드가 연결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자기 효능감이었어요. 내가 뭘 행복해 하는지를 알고 그걸 채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인간이 자기만 보고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유, 내가 어떤 거에 효능감을 느끼는가도 매우 중요한데, 히라야마는 거기서도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효능감을 매 순간 좀 찾아가는 인물이더라고요. 정말 별게 아닐 수 있지만 행복감이 그대로 저희한테 전해집니다. 예를 들면 목욕을 갔는데 이제 말리고 이렇게 좀 쉬어요. 의자에 앉아고 쉬는데 선풍기가 돌아가고 목욕탕에서 저기에 이 잠든 어르신이 좀 보이는 거예요. 좀 덥게 느껴졌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를 좀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싹 웃거든요. 그럼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저걸 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주는 어떤 도움, 이런 걸 행복감으로 느끼는구나. 너무 쉽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인간이 아니라 생물체,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에게서도 자기 효능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생존이 많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작은 식물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탁 떠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옮겨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주고 정성 들여서 키워요. 그리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키우면서도 이 사람은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즐기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행복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개체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여해서 또 얻는다는 건
또 다른 카테고리로도 분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저런 걸 뭘 해보지 라는 생각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키워드부터는 스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먼저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 영상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자아의 정의예요. 뭐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히라야마는 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대화나 인물 간의 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아마 그런 걸로 보여요. 지금 되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아버지가 잘 나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부잣집이었던 것 같고 그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왜 만나거든요.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행간이 좀 읽히긴 해요. 그러니까 부자 혹은 뭐 권력이 있는 어떤 집안의 아들이었을 텐데 그게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인물로 보이고 세상에 어떤 햇빛이라고 하는 밝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존재가 햇빛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있겠죠. 히라야마는 어느 순간 햇빛이기를 포기하고 그림자의 삶을 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꼭 내가 전면에 나서서 주인공이 안 되더라도 음지 혹은 그림자라는 존재가 되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으로 난 정의해 라는 걸 결론을 내린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그릇,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를 할 때 그림자의 삶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히라야마다 보니까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뭐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완벽한 하루에 대한 정의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유예하는 경향이 좀 있죠. 뭐 사는 거지 라고.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자기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행복이라든지 빈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루를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인물이 히라야마인 거죠.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6, 7년 정도 단골로 있으면서 그 마담과 어떤 뭐 직접적이지 않은 연모의 감정들을 서로 키워온 것 같은데 그 마담의 전 남편이 잠깐 술집에 들리게 되고 히라야마는 좀 오해를 하게 되죠. 뭐 외간 남자와 저렇게 또 내가 연모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마담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마담의 전 남편이었고 전 남편인 그 남자는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오해가 풀리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히라야마상 그 제 전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 했다. 아내를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서로 담배도 태우고 술도 마시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생뚱맞을 수 있지만 둘이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제 암 선고를 받은 그 마담의 전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자와 그림자가 겹쳐지면 더 어두워지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실인지도 모르고 난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세상을 떠나게 됐네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히라야마가 말해요. 우리 실제로 해봅시다. 그림자가 겹쳐졌을 때 더 어두워지는지 더 겹쳐지면 어두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히라야마가 아니 더 어두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그럴 리 없어요 라고 부정을 하고 혼란스러워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림자라고 본인을 정의했다라고 좀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느껴지는 삶, 근데 그림자라고 느껴지는 타인이 결합되면 더 짙어지고 존재감이 더 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혼란, 갈등,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전 느꼈어요. 자기를 아무리 그림자라고 정의했던 사람이라도 내 존재가 나와 유사한 결론을 내린 사람과 만났을 때는 뚜렷이 좀 더 발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에서 빚어지는 또 뭐랄까요 평정심 이게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게 마지막 롱테이크 씬으로 저는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데 마지막 롱테이크 씬입니다. 그 마담의 전 남편과 헤어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노을이 지고 이제 밤도 아닌 낮도 아닌 경계의 시간대가 쫙 이어져요. 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멋진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 운전을 하고 있는 히라야마의 표정이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 것도 같지만 슬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다 알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보이고 마치
낮도 밤도 아닌 경계에 있는 것 같은 순간처럼 보여요. 그 복잡한 표정이 꽤 길게 이어지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다 표현을 하지? 저도 말로 이렇게 다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저건 어떤 기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에서 쭉 연결됐던 하루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쪼개야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고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 이 모든 거 결과적으로는 퍼펙트하게 잡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런 인물조차도 한낱 인간이기에 그게 흔들릴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단단한 정체성이라고 했던 것도 아주 별거 아닌 사건들로 인해서 요동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그 짧은 순간 운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 단단하게 보였던 무표정하고 말수 적었던 인물도 결국 하나는 인간이구나라는 공감, 위안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그 표정이 정말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씬에서 특히 좋았던 게 음악이었는데 영화 내내 등장하는 음악들 OST로 전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 음악에서 한 가지 특징이 앞서 여러 곡이 나올 때는 히라야마가 운전할 때 이 음악을 듣다가 일을 하러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음악이 탁 단절되듯이 끊기거든요. 이제는 끝났어. 일 들어가야 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마치 음악이 나올 때는 이게 굉장히 영화적으로 느껴지다가도 탁 바로 끊고 이 화장실 청소로 들어가는 인물을 보여줌으로 해서 일상이지라는 이런 분절감을 주거든요. 근데 마지막 롱테이크 씬에서 유일하게 음악이 계속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적으로 아름답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이 음악이 끊기지 않는 유일한 씬이 영화적으로 느껴지면서 영화가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곧 일상성을 강조하고 일상이야 이게 라는 영화가 마지막에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영화적으로 딱 돼버리니까 마음으로 요동치는 이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이 장면 하나로 사실은 야쿠쇼 코지가 칸에서 왜 나무주연상을 탔을까 설득력이 막 충분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호불호는 분명 갈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잔잔함 속에서도 마지막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 이 일으키는 감정의 폭이라고 하는 게 결코 작지 않았고 인생이 뭐지? 일상이 뭐지?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당신의 존재를 뭐라고 정의하나요? 라는 무수히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무책임하게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어서 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move forward 하는 걸 일으키는 영화라 저는 결코 정적이거나 너무 잔잔하고 심심하기만 한 영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저와 같은 느낌을 드셨다면 좋겠고 그게 생각보다 외환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외에도 여러 감정들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감상일 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노여워하지는 말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저와 같은 울림을 많이 받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에너지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점들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저도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라고 많이 영감이 되니까 해주시고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